자, 이제 이 녀석들 해볼 건데 얘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기부터 잠깐 볼 거예요. 화라고 하는 값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 알게 하는 방법에서 순회하는 과정에 이 조건으로 찾아내는 이러한 방식을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아까 이거를 깜빡해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써있는 순회하면서 찾는 현재 이 방식을 되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if 화 in a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파이썬에는 in이라고 하는 예약어가 존재하는데 이 in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in 뒤에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숫자를 예를 들어 0부터 한 7까지 정해놓고 이 0부터 7까지 반복적으로 돌아보면서 순회하면서 이런 값을 찾아줘 라고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요. in이라고 하는 건 뒤에 순회가 가능한 요소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순회가 가능한 요소가 맞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A라는 리스트 안쪽에 화라는 값이 존재할 때 참을 만나서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화를 지워놨었죠? 자, 이러면 돌았을 때 이건 누구야? 이따가 나옵니다. 이 in이라고 하는 거, 이 키워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 이유가 포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나중에 포문을 배울 건데 그 포문 쓸 때 이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in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그냥 돌아봐주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주는 그러한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있으면은 그 값을 출력해줘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A 안에 A.index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입력되어 있는 이 화는 우리가 실제로 직접 타이핑한 그냥 화라고 하는 문자고요. 이 프린트 안에서 이만큼의 결과를 얻어낸 화는 우리가 리스트를 뒤져서 순회를 해서 찾아낸 결과 값이겠죠. 동일한 출력 결과를 가지겠지만 당연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걸 여기서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리스트의 순서대로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담아주고요. 자, 이러고 나서 화라고 하는 게 리스트 안에 있는지 if문으로 체크 후에 있다면 삭제를 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만약에 이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삭제를 하려면, 자, 화가 있으면 여기서 프린트 할 게 아니라 삭제를 하면 되겠죠. a. remove를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화라고 하는 이런 걸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울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del a에 화는 지금 1번이니까 1번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거고, 아니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겁니다. 일단은 이걸로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지우고 나서 나머지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잘 체크하고 있다면 삭제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없었다면 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월수목금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조건 참을 못 만났을 거니까. 이건 이런 개념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건 어차피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화라는 녀석을 볼 수 있죠. 얘를 지울 수 있어요. 자, 지웠고 또 지운대요. 무슨 일 벌어져요?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한 번 지워졌을 거니까. 그럼 그 뒤부터는 없으니까. 그럼 없는 값을 가지고 함수를 실행할 때 인자로 줘버리면 우리는 그냥 코드가 실행돼서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에러가 나오는 현상이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짤 때 뭔가를 지운다라고 하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실제로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있을 때 프로그램은 멈출 거니까.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if문으로 체크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를 지울 때 함부로 지우지 못하게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if 화라고 하는 값이 a에 들어있는지 따져보고 나서 있으면 지워. 자,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요, 이제 몇 번 얘를 지우든지 간에 뭐 리무브를 또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지우려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얘는 에러가 안 나요. 왜냐면 첫 번째 여기서 화가 있어서 얘를 지우고 났으면 얘는 거짓일 거니까 안 할 거고, 얘도 거짓일 거니까 안 하겠죠.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지우거나 하는 상황 속에 이 if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 중요하고, 빠뜨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는 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if문으로 체크하고 있다면 삭제를 해달래요. 지금 딱 봐도 월화수목금 안에는 토가 없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야겠죠? 토 in a 그래서 a.remove 뭘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없으면 이 조건 안으로 안 들어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if가 그냥 주석만 걸린다고 해도 이렇게 실행이 되면 얘는 뭐라고 해요? 에러가 날 겁니다. 없으니까. 근데 이 if를 통해 검증을 한번 해주면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금을 삭제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한번 응용해 보면 되겠죠. a.remove 여기다가 금이라고 하는 값을 넣을 수 있고요. 또 del 해서 a의 인덱스, 얘는 4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것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금은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가 맞으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인자를 뭐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인덱스 사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다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거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부터 당장 뭐라고 하겠죠. 금 없잖아, 이거 없는데 어떻게 지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에러 내용이, 자, A가 있고 리무브를 한 상태에서 여기 실행하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에러에 대해서 메시지가 잘 보시면 list unsignment index out of range예요. 아까처럼 x in, x not in list 이 에러가 아니라 얘는 range입니다. range. 왜? 얘가 지우면 리스트 자체가 0부터 4까지 있던 녀석이 0부터 3으로 바뀌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4번 지우려고 하니까 4번 인덱스는 없잖아요. 이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로 지우려고 할 때 얘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없으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라고 안 하겠죠. 얘는 대신에 누굴 지워요? 목을 지워내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서 뭐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A 출력이 된다고 치면 월화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얘 주소 걸어보면 월화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우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반복적으로 값을 가지고 지우려고 할 때 뭐라고 할 거니까 인덱스도 마지막 인덱스 번호, 리스트 자체가 인덱스가 줄어드는 상황을 잘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것들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따져봐야겠죠. 이렇게만 넣어준다면 얘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고 월화수목이라고 하는 결과를 잘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if에서 참 만나서 지우고 나면 그 뒤로부터 안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지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월화수목금 한 번에 담고요. 금을 안전하게 삭제하는 두 가지 방법, 이거 위에 걸로 그냥 설명드렸다고 가정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면 괜찮겠죠? 뭐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제 인덱스 쓰는 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럼 1부터 10까지 리스트로 묶어달래요. 자, 리스트로 묶으란 얘기는 결국 1부터 10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방법은 정말 많죠. 이거 아마 문제 열면 문제 뭐 출력, 구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이걸로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 만든 다음에 어펜드를 통해서 1부터 10까지 쭉 다 넣어줄 수 있겠죠? 이런 방식도 당연히 있을 거고, 편의를 위해서 3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이러면 1, 2, 3 들어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 한 줄 한 줄 다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 없이 어차피 넣고자 하는 게 1부터 10이니까 반복문 같은 거 활용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를 0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0번 방에 1, 1번 방에 2 이런 식으로 데이터 넣어줄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비출력하면 인덱스하고 0, 9.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펜드를 넣어야겠죠? 그럼 1부터 10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가 아이 이렇게 이게 맞겠네요. 이러면 1부터 10까지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부터 10까지 리스트 만드는 방식. 뭐 할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또 뭘 써볼까요? 뭐가 있을까? 어펜드 했고, 애초에 리스트에 그냥 값 넣는 것도 당연히 될 거고, 그리고 넣는 거는 사실 뭐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넣는 거, 그리고 어펜드로 넣는 거, 반복문을 통해서 넣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고, 이거 보여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프린트로 출력하면 리스트 자체가 나올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정순회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B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B에 있는 값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러면 끝나요. 포문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문을 배우게 되면 리스트를 활용하거나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결과는 당연히 동일하게 1부터 10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써야 됐던 출력문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포문을 가르쳐 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열어드렸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또 새로운 개념 하나 배울 겁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이거 안 가르쳐 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적이 없는 내용인데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리스트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대괄호 양쪽으로 있고 이 안쪽에 제가 콜론 찍은 거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모양의 리스트를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얘는 콜론 사이, 콜론의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쓰여져 있죠? 그리고 얘가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의 실행 결과는 4와 5가 나와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결과를 한번 보세요. 리스트가 형태로 4와 5가 나오죠. 자, 이걸 출력했을 때 리스트 형태로 4랑 5가 나온다라는 건 이만큼 A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값을 가져오려고 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만큼의 실행 결과가 또 하나의 리스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큰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 쓰던 이런 방식, 얘는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값이에요. 그죠? 대괄호가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을 쓰면 얘는 리스트 형태로 나오죠. 그렇다라는 건 이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슬라이싱이거든요. 슬라이싱. 이 녀석은 이제 리스트를 잘라서 자르는 방법. 자르는 건데 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결과 자체가 새로운 리스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리스트를 리모컨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요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 출력 결과 아까 전에 보셨던 거 이거 1부터 10까지 그냥 나옵니다. 근데 리스트 형태로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 리스트를 그대로 이 자리에 하나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그러니까 리모컨만 증식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별도로 리스트를 생성해낸다. 그때 사용하는 이 방식을 슬라이싱이라고 한다. 이 슬라이싱은 리스트에서도 쓸 수 있고 문자열에서도 쓸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녀석인데 자, 개념을 알려드릴 겁니다. 당연히 결과를 반환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러면 아예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진다의 개념이니까 자, 제가 아까 3과 5를 넣었었어요. 그랬더니 4랑 5라고 하는 리스트가 나왔죠. 자,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동작을 하냐?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숫자 인덱스부터 두 번째 숫자 인덱스까지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콜론이 들어가는 거고요. 문법은 이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줄여놓고 보여드릴게요. 1과 2 아니다 1과 3 여기 값도 좀 줄여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많으면 헷갈리실 거라서 자, 첫 번째 숫자 인덱스 그럼 첫 번째 1번 인덱스라고 하는 얘긴데 1번 인덱스는 지금 누구예요? 2죠. 자, 2부터 3번 인덱스까지래요. 3번 인덱스 누구예요? 4죠. 그러면 2부터 4까지 2, 3, 4 맞아요? 이게 맞았다면 아까 4, 5, 6이 나왔어야 돼요. 이건 2, 3입니다. 근데 왜 이런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면 결국에 객체로서 하나의 공간으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알아서 인덱스 번호를 부여받는다라고 했죠. 이건 우리가 직접 컨트롤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A라고 하는 리스트는 우리가 편의상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방 4개가 있고 이 방 4개에 첫 번째부터 1, 2, 3, 4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방은 0번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 두 번째 방은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갖고 있겠죠? 자, 그동안은 편의상 제가 인덱스 번호를 이 방 안쪽에다가 부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값이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첫 위치입니다. 이게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면 이거 컴퓨터 내에서 다 메모리에 할당을 받아야 돼요. 변수나 이런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상황 속에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 활용이 될 때 이 메모리라고 하는 램이라는 영역 안에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1부터 3까지 했죠. 그러면 1번 인덱스 여기부터 3번 인덱스까지예요. 그럼 이 사이에 값 뭐 들어있어요? 2, 3 들어있죠. 그래서 2, 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3번 인덱스까지가 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슬라이싱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슬라이싱을 하는 상황 속에 이 그림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고 헷갈린다면 직접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인덱스를 여기 앞부분에다가 부여를 해놓으면 사실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면 얘를 포함하지 않는 게 맞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덱스 가지고 뭔가 자르려고 할 때 비슷한 논리가 있습니다. 네, 파이썬도 이렇다라는 거.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숫자 인덱스 붙었는데 첫 번째 숫자가 없어졌어요. 자, 이런 뭘 뜻하겠어요? 처음부터 3번 인덱스까지예요. 그럼 이 출력의 결과는 1, 2, 3이 나오는 겁니다.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고요. 3번 인덱스까지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4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없으면 아까 전에 시작 지점을 정해주지 않으면 처음부터였죠. 끝 지점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2번 인덱스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3, 4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슬라이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활용하는 상황 속에서 되게 다양한 활용법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이 흐름,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잡고 계시면 사실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볼까요? 아까 전에 솔트 제가 보여드릴 때 이거 하나 또 빼먹었어요. 하나 더 할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상황일 때 A에 솔트를 해버리면 우리가 애초에 정렬이 된 결과로 A가 변형된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했죠. 자, 지금 2, 5, 3, 7, 10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2, 3, 5, 7, 10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했습니다. 근데 난 내림차순 정렬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림차순 정렬 어떻게 할까요? 자, 내림차순 정렬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리버스 같은 거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리버스는 단순히 요소들의 위치를 뒤집는 것 뿐인 거고 솔트는 정렬이에요. 그럼 그걸 아무리 짬뽕을 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내림차순 정렬은 불가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이 안쪽에 리버스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true를 세팅하면 얘가 내림차순 정렬을 해줘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 이 sort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된 시점에서 A의 원래 리스트는 변형이 된 개념이겠죠? 자, 그리고 이 형태 인자로 뭔가를 값을 세팅하는 상황 속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이 형태 우리가 봤던 거 아닌가요? 언제 봤죠 이거? 인자 매개 변수 처음 배울 때 원래는 인자를 넣으면 들어간 순서 따라서 매개 변수 찾아간다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이름에 맞게끔 값을 꼭 집어서 줄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했던 게 이런 거 아니었나요? 변수 이름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 아예 넣어버리는 거. 이러면 매개 변수에 리버스라는 애가 있을 때 그 리버스를 찾아가서 true를 넣어주는 형태 아니었나요 이거? 우리 인자 매개 변수 함수 배우는 시점에 했던 내용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거기 복습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매개 변수들을 찾아가서 값을 이걸로 꽂아줘라고 우리가 명령을 한 건데 이게 없을 때에는 리버스가 안 됐었죠. 뒤집어지지 않았잖아요. 내 오름차순이 기본이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 sort라고 하는 함수 안쪽에서 매개 변수 자리에 리버스에는 기본값이 false로 만들어져 있겠네요. 이것까지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겠죠. 배웠던 개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은 지 지금 원형을 까보지 않았음에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 배운 개념이니까. 이렇게 값을 세팅하지 않았을 때 지금 true를 넣었더니 리버스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럼 true가 아닐 때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일 거니까. 그러면 false가 기본값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하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한번 하려다가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것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문은 직접적인 상황 사용법은 제가 뒤에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지금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쓴다,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A라고 하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놨고요. 1, 2, 3, 4, 5가 들어있는 상태에 A2 빈 리스트 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비어있는 거 그냥 출력해 봤습니다. 그럼 비어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for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돌려서 어떠한 처리를 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순회하면서 하나씩 값을 여기다 꽂아주는 느낌인데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A2한테 append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꽂힌 값을 가지고 곱하기 2개 이거 무슨 연산자였죠? 제곱 구하는 연산자였죠. 그래서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 결과는 1, 4, 9, 16, 25가 나오게 돼요. 리스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값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만큼의 코드 있죠. 이만큼 이 녀석은 이만큼 다 포함이에요. 이거는 불필요한 거니까 뺀다고 치고 얘도 이렇게 이만큼은 사실 이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같은 결과 나오죠. 리스트를 애초에 만들어낼 때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값으로서 활용할 리스트 하나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 값을 활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찍어내는 상황 속에 이 애초에 대괄호 안쪽에다가 이런 문법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정도를 하면서 이제 리스트 자체만은 살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또 알아야 되고 쓸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을 텐데 보편적인 상황에서 쓸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알려드린 것 같으니까 새로운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오늘 맛만 좀 보고요. 내일 수업에서 제대로 이어서 갈 건데 자, 우리가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본 적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입력한 값을 출력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두 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콜앱 그 온라인 편집기 특성이었어요. 원래는 프린트 이걸로만 나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얘가 나온다는 거고. 자, 이 상황일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결과를 여기다 보여주고 싶을 때 이 인풋의 결과랑 저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가 한 줄에 나오고 싶은 거죠. 상황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분리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얘를 한 줄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거는 이 뒤에 and라고 하는 걸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실까요? 차이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출력은 온라인 툴 특성이니까 무시하시면 된다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순서상은 사실 얘가 인풋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는 붙어요. 가서. 이거 보여드릴 건데 자 이거는 이걸로 보여드리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프린트 해서 여기다가 안녕 하세요 이러면 안녕 다음 줄에 하세요 나올 거잖아요. 왜냐면 프린트는 애초에 한 번 하면 줄 바꾸니까 그쵸? 근데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걸 여기다가 end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들은 그냥 이어 붙습니다. 한 줄의 출력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하나 넣으면 얘는 띄어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 end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가 프린트라고 하는 출력을 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를 끝내고 그 뒤에 이 녀석을 붙이고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줄바꿈을 하지 않고 대신에 얘를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 이어붙이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 end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떨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여기에는 무조건 문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 이런 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만약에 문자가 되면 어때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and 안쪽에는 문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사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게 애초에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문자여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and라고 하는 거 지금 살짝 맛만 봤는데 이 녀석을 활용해서 이 녀석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내일 수업에서 새로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리고 내일 문제 풀려고 할 때 문제 보면 막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막 써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 시간을 드리면 당연히 구글링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